예, 다시 올라온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승우입니다. 지금까지 약물 개발은 화합성물 혹은 항체, 면역세포 등을 이용한 바이오 약품 등 그 메커니즘을 중점으로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메커니즘만큼 중요한 게 약물을 어떻게 전달하냐, 바로 약물 전달 기술,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입니다. 약물이 잘 전달이 되고 그 유효한 농도가 적절히 유지가 된다면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되는 약을 한 번만 먹을 수도 있고, 기존에 개발됐던 약물 중에 유효 농도를 넘어서는 독성 농도가 나와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약물들도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시장에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이런 생태계에 들어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사실 짧게 한 4년 정도 의사로서 일했었습니다. 그 의사로서 일할 때 제가 진료 현장에서 느꼈을 때 기존에 치료하지 못했던 신약, 퍼스트 인 클래스의 신약을 개발해서 치료를 못 받았던 분들이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있는 그런 치료 경험,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혁신 제조 공법으로 약물 전달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인벤티지랩의 김주희 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벤티지랩의 김주희입니다. 제가 어제 이용관 대표님께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여기 관객석을 완전히 캄캄하게 해서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도록 제가 떨리지 않게 해주시기로 했는데 너무나 지금 다 모든 분들의 얼굴이 잘 보여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쿵쾅거리고요. 고혈압이 되는지 열이 올라서 얼굴이 달아오르고요. 또 점심 먹은 지 한참 돼서 당이 떨어지는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야 오늘 무대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 몸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응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슴이 쿵쾅거린다든지 혈당이 떨어진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노화에 인한 질병, 질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거의 아침, 점심, 저녁에 한 움큼씩의 약을 먹게 됩니다. 이건 도대체 살자고 약을 먹는 건지 끼니를 때우자고 약을 먹는 건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을 많이 먹게 되는 이유는 약물 성분들, 치료 성분들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대사상의 차이가 있고요. 사람들마다 약물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차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물 농도가 유효하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하루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먹을 먹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불편함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방향이 바로 약물 전달 시스템,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입니다. 보통은 약물의 화학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알약을 코팅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체내에서 약물이 방출되는 속도나 속도 등을 조절하는 식으로 천천히 약물이 풀려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런 방법들의 주변에 가까운 예로는 진통제 성분 중에 타이땡땡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 약품의 서방화 약물 정도가 초기 DDS를 적용한 아주 간단한 사례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럼 DDS가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시면요. DDS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약물을 계속 투여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규칙적으로 약물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약물의 축적 결과에 의해서 체내에서 혈중 농도가 독성을 나타낼 만큼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약 먹기를 게을리하면 약효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밀가루 덩어리를 먹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 DDS 기술을 적용하면 단 한 번의 약물 투여로도 안정적으로 치료 효과 가능한 유효 농도 내에서 약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굉장히 오래된 1966년도에 개봉한 판타스틱 보이즈라는 영화입니다. 국내에서는 바디캡슐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50여 년 전의 영화고요. 이 영화는 주인공 4명이
우주선을 타고 극도의 축소 기술을 이용해서 인체 내부로 투입되고 요인의 건강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그 당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SF 영화였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자라면서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언젠가는 21세기가 되면, 제가 20세기에 살 때 21세기가 되면 우리도 이런 캡슐 우주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체 내에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쓸데없이 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창업을 하고 폴리머릭 DDS라는 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 무릎을 치면서 했던 생각이, 이렇게 폴리머를 약물로 잘 감싸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스피어가 바로 그런 우주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만드는 마이크로스피어, 약물을 포함하고 있는 폴리머릭 마이크로스피어는 저렇게 주사제 형태로 인체 내에 투입이 되고요. 서서히 인체 내에서 폴리머가 녹으면서 약물이 방출되면서 저희가 원하는 양만큼,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적당한 시간 동안,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약물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우주선, 마이크로스피어를 만드는 제조 기술은 기존에 서로 다른 액상의 반발력들을 이용한 제조 방법들도 있었고요. 고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액상을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들도 양산성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겠지만은 의약품에 쓰여야 하는 품질력을 완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율을 충분히 완성하는 데는 그 양산성을 극복하는 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 개발 기술 노하우에 기계공학적인 MEMS 기반 기술과 유체역학을 접목한 마이크로스피어 드랍플릿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만약 화학이나 케미칼, 바이올로지 안에만 속하던 저희만 알고 있는 우물한 세상에만 머물렀다면은 아마 혁신적인 기술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는 공학, MEMS,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유체역학 등을 찾고 관련된 전문가들과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방법의 제조 기술을 찾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동영상이고요. 빨간 화면을 배경으로 하얀 선이 지나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작은 파티클들이 마구마구 지나가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저희는 100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관을 약물을 포함하고 있는 솔루션을 통과시키면서 이 솔루션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 흐름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하는 방법으로 마이크로스피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매우 일정하고 규칙적이고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의약품을 품고 있다가 뿜어낼 때, 서서히 녹아낼 때 그 조절 속도, 녹아내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기존 기술로 만들어진 마이크로스피어, 오른쪽이 저희 스피어입니다. 저는 이 비교 사진을 볼 때마다 마치 혼돈스럽고 불규칙한 어떤 카오스의 환경을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코스모스의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과 같다는 저희 기술 개발 방식을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저희의 기반 기술을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분야로 응용을 더해 나가고 있고요. 그 분야는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동물용 의약품, 인체에 적용되는 인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통제들이 하루에 2번, 3번 먹던 거를 2번 먹는 정도의 개선이었다면 저희는 최소한 한 달 이상, 3개월, 6개월 동안 한 번만 약물을 투여하면 안정적으로 약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제조법이 그만큼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 CI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차세대 마이크로 제조 기술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던 약물에 새로운 의미를 담고 리포지셔닝을 통해서 밸류를 애드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노화라는 시간을 새롭게 극복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와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벤티랩이었습니다.